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 준비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 그리고 또 실제 잼버리 기간 중에 일어났던 위생 문제, 그런 또 그 폭염, 또 관련 시설 부족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으로 그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과연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어떤 책임 규명에 있어서도 좀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한 그 문제를 그럼 파악하려면 그거와 대조되는 것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와 대조적으로 성공했다고, 잘 준비됐다고 하는 그 잼버리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점이었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아마 그것을 또 더 쉽게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일본에서도 그 국제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죠. 그 야마구치 현에서 키리리 하마에서 우리와 비슷한 그런 갯벌이라기보다는 넓은 야영지에서 열렸는데 성공적인 잼버리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시설면이라든가 프로그램 면에서 그렇습니다. 넓은 그 바닥 옆에 그 야영지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 조건에서는 지금 새만금 잼버리와 비슷했는데 그 평가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잼버리 기간 중에 그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잼버리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리고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97.9%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참가자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2015년 키리리 하마 잼버리는 매우 성공적인 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리리 하마 이 잼버리가 어떤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키라라 하마 잼버리 파이널 리포트, 그러니까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보고 제가 정리한 건데요. 그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2008년도 7월 달에 국제 스카우트 총회에서 이제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키라라 하마 야영지가 개최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2009년 8월 달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준비위원회. 그리고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스카우트 연맹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된 일본 스카우트 연맹의 회장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 5월 달에 범정부 지원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잼버리 일본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전수상 모리 전수상이 위원장이고요. 거기에는 정부 지자체 재개 관련 지자체 재개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범정부 지원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1년도 초에 프리 잼버리 집행위원회하고 또 본 잼버리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2011년 초에.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본 잼버리가 2015년이니까 4년 전에 잼버리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조직위원회가 되겠죠.
조직위원회가 그 결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원장이 또 그 일본 스카우트 연맹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실제 그 잼버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그 일본 스카우트 연맹 회장이 맡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우리하고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달에는 일본 스카우트 연맹하고 일본 내각하고 캐비넷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요, 내각 합의를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잼버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정부 측에서 협조하고 지원할 사항을 이 일본 스카우트 연맹하고 아예 합의를 해놓는 거죠. 이러면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지원과 그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각자의 역할이 뚜렷한 거죠. 이 잼버리의 실질적인 준비와 진행은 일본 스카우트 연맹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일본 내각이, 이렇게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3월 달에는 그 야마구치 현 정부죠. 지방정부가, 정부의 그 잼버리 지원 사무소, 그리고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장은 그 주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그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뭐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는 거죠. 실제적인 그 잼버리 준비와 지원은 그 일본 스카우트 연맹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3년 8월 달에 프리 잼버리가 개최가 됐습니다. 프리 잼버리,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 잼버리가 개최됐는데, 원래는 2014년, 그 1년 전 2014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1년 빨리 더 개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서 프리 잼버리에서 뭔가 지적되는 미비한 점들을 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아예 1년을 더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철저한 준비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2014년 4월 달과 그다음에 2015년 3월 달, 그러니까 본 잼버리를 몇 개월 앞둔 그 기간에 두 번이나 잼버리 스터디 비짓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행사를, 이벤트를 엽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프리 잼버리에 제가 얘기했던 2013년 8월 달에 프리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았던 각국 스카우트 연맹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이 잼버리의 어떤 계획을 보고 의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여기서 그런 그 본 잼버리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위한 그런 또 필터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도에 그 잼버리가 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그 앞에 얘기했던 집행위원회가 아예 캠프 체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캠프 체제로 전환이 돼 가지고요, 집행위원회가 캠프 조직으로 바뀌었는데, 그 캠프의 대장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일본 스카우트 연맹 회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행정 체계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제가 한번 또 타임테이블로 정리를 한 건데요. 2017년 8월 달에 국제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이 전북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전북에 세계 잼버리 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2018년 1월 달.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죠. 그리고 그 지원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달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 이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죠. 그래서 문재인
그 정부의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18년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2020년 7월 달에 가서야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년 7월 달이니까 21, 22, 3년 전, 본 잼버리 3년 전에 그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2022년 원래 8월 달에 프리잼버리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 조직위원회 측에서 그리고 전북이 뭐 그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1년을 연기를 하는 거를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잼버리가 1년 연기됐으니까 본 잼버리도 1년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본 잼버리는 2024년. 그런데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정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리잼버리도 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전에 이것이 이제 필터링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2월 달에 이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3명이 또 추가로 구성이 됩니다. 추가가 됩니다.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그러니까 5명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5명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좀 일사불란하고 뭔가 그 효율적인 조직위원회 그 운영이 어려운 것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체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 체계와 그 다음에 또 타임테이블 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위 차원도 보면 우리하고 상당히 매우 다른데요. 이거를 보면 그 일본 그 2015년 그 잼버리 그 행정 조직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잼버리 당시에는 캠프 체제로 전환이 돼가지고 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캠프 치프 팀 해가지고요. 그 캠프 대장이 누구냐? 다카야수 오쿠시마라고 그러니까 일본 그 스카우트 연맹 회장이 그 대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1인 회장 체제고요. 그 밑에 부대장이 3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5인 공동 체제가 아니었고요. 또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잼버리 매니지먼트 팀의 체어퍼슨, 그러니까 팀장도 여기 나오죠. 마리 나가노라고 일본 스카우트 연맹의 이사였었던 것입니다. 집행이사.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 잼버리를 알고 잘 아는 사람이 팀장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5인 공동체제에다가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뭐요? 여가부 출신 공무원이잖아요. 그 잼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바로 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그 다카야수 오쿠시마라라고요. 그 일본 스카우트 연맹 회장이자 이 조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그 집행위원회에서 캠프 체제로 전환했을 때는 그 캠프 또 대장 이분이 실질적인 그러한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좌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카우트 연맹이고 하니까 또 이런 잼버리 이거에 대해서 또 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또 잘 알고 하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키리리 하마에서 열렸던 그 잼버리가 물론 뭐 폭염으로 뭐 5년 환자가 좀 발생하고 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었던 거죠. 뭐 화장실의 어떤 위생 문제라든가 또는 식사 문제,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거의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타임 테이블과 그다음에 그런 행정 조직 체계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이 새만금 잼버리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 그 타임테이블과 그 행정 체계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일본 건과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